안녕하세요. 창업 준비를 하고 사업 경영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결해 주는 부자비즈 창업 경영 상담실입니다. 오늘 상담 내용은 가맹점 폐점을 줄이려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인데요. 질문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음식점을 창업해서 성공하고 대박을 내면서 자발적인 문의가 들어와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맹 사업을 한 지는 4년 정도 되었고요. 현재 매장이 40개인데 박람회도 나가고 마케팅도 열심히 하지만 폐점이 많아서 가맹점 숫자는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상담입니다. 가맹본사들은 가맹점을 확장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정작 힘들게 개설한 매장 관리를 소홀히 해서 가맹점이 폐점하면 성장은 늘 제자리 걸음이 됩니다. 먼저 가맹점이 폐점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게 필요한데요. 가맹점이 폐점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지금부터 가맹점이 폐점하는 10가지 이유를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폐점하는 이유는 역시 지지부진한 매출 때문입니다. 매출이 낮거나 들쑥날쑥하게 되면 가맹점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싶은 의욕을 잃게 됩니다. 매출은 적정한 수준이지만 순수익이 낮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매출 부진의 이유를 밝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상권 입지 등 출점이 문제가 있는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데도 개설을 해주고 있는지, 사업 모델이 부실한지, 물류 공급가나 로얄티 등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건 아니지,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경쟁 브랜드가 있는 건 아닌지, 예를 들어서 우리 가맹점이 출점했는데 우리보다 월등한 경쟁자가 있다면 가맹점의 매출을 갉아먹게 되거든요. 또는 가맹본사의 매출 촉진 수단이 부족한가 등등 이런 문제들을 좀 분석을 해야 합니다. 가맹본사가 매출 부진에 대응하는 방법은 간단히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점이 늘어나는 이유는 가맹점 사업자의 문제인데요. 도저히 사업을 성공시키기 힘든 경영 역량이 없고 또 자질이 부족한 그런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을 내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유라면 초기에 점주 선발, 가맹점주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픈 교육을 강화해서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기업가의 역량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마케팅이나 신제품 개발 등 가맹점주 역량 부족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본사의 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출점 전략인데요. 잘못된 상권 입지 조건은 매출 부진의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출점 상권 입지에 대한 승인 절차 없이 아무 곳이나 가맹점을 내주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가맹점의 매출은 떨어지고 부실한 매장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출점 전략을 재점검해서 우리 매장이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권 입지, 점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출점 승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출점한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앞으로 출점하게 될 매장은 이 기준을 가지고 상권 입지를 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출 상위권의 가맹점의 상권 입지를 좀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맹점 모집이 우선이라서 이렇게 최적합한 입지의 가맹점을 출점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시 말해서 최적 출점 전략을 고수하는 것이 힘들다면 매출이 부진한 상권이나 입지에서 살아남는 그런 대응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권 맞춤형으로 상품을 구성한다든지 배달이나 마케팅, 고객 관리 체계를 강화하거나 비용을 낮추고 이익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번째, 폐점이 늘어나는 이유는 미흡한 마케팅 때문인데요. 극소수의 대박 매장, 스타 매장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맹점주의 노력과 마케팅으로 매출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의도적인 노력과 촉진이 있어야지만 목표 매출 달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행은 가맹점에서 하더라도 업종 특성에 맞는 그런 마케팅 도구와 방법을 개발해서 가맹점을 지도하고 가맹본사가 또 가맹점을 도와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킨, 피자 같은 그런 업종, 전통적으로 배달 수요가 많은 그런 업종이라면 가맹본부의 중앙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자담치킨 같은 경우에는 광고 모델의 파워로 단숨에 가맹점 전체 매출이 껑충띵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요. 굽네 치킨도 볼케이노 치킨이라고 하는 신메뉴를 통해서 가맹점의 매출을 극대화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 배달 메뉴라면 배달 마케팅 시스템을 강화해야 되고요. 내정 고객이 매장에 많이 찾는 그런 식당이라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나 또 블로그 리뷰,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지도하고 그런 체계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품 경쟁력이 없는 경우인데요. 상품은 마케팅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브랜드만의 시그니처 메뉴가 없거나 또 맛이 그저 그런 수준이라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그 브랜드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브랜드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매장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가 가까워서 찾는 게 아니라 조금 멀어도 우리 매장을 찾아야 하는 그런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상품의 소비 회전이 너무 길어도 문제이고요. 평소에 또 잘 구입하지 않는 어쩌다 한 번씩 먹는 어쩌다 한 번씩 소비하는 그런 품목을 판매하는 특수 아이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정교하게 우리 매장이 어디에 출점시키는 게 가장 좋은지를 정교하게 분석을 해서 딱 맞춰서 최적 출점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브랜드 파워가 아예 확실하든지 아니면 특수한 입지에 출점하는 것이 배점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운영 시스템이 문제인 경우인데요. 가맹본사의 전문성이 다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운영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유사한 업종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거나 동일한 매출인데도 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구조라면 가맹점주가 지치기 쉽습니다. 가맹사업은 운영이 단순할수록 가맹점 사업자의 환영을 받습니다. 몸은 힘든데 매출이 낮다면 고생한 보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점을 하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하든지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원팩 시스템을 공급할 것인가, 수제 방식을 반제품 공급 방식으로 변경할 것인가, 주방 동선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일곱 번째, 브랜드가 경쟁력을 잃을 때 배점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신제품 출시, 마케팅, 가맹점 관계관리 및 지원 활동을 하지 않으면 브랜드가 점점 늙어갑니다. 브랜드 노화를 막으려면 회사가 초심을 잃지 않고 가맹점 지원과 매출 활성화, 브랜드 마케팅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가맹본부가 열심히 브랜드를 관리해도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해당 분야의 업태 변화를 주도하는 강력한 경쟁 브랜드가 등장해서 업종이나 브랜드를 대체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대표적으로 메가커피나 금포즈 커피 같이 빅사이즈 투샷 커피들이 시장을 휩쓸면서 어중간한 가격대의 중소커피숍들이 큰 타격을 입은 게 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참 난감합니다. 힘들게 쌓아 올린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타기 전략으로 모방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상품 정책을 바꿔야 한다면 브랜드의 정체성을 버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쟁자를 능가하는 일이 쉽지 않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늘 트렌드의 동향과 우리 업종의 변화를 주시하고 미리미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디자인 혁신으로 이길 것인가? 아니면 물타기 전략을 강화할 것인가? 아예 프리미엄 전략으로 옮겨갈 것인가? 이런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너무 잘난 가맹점이 있을 때 배점을 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오래 해서 가맹본부를 요리할 줄 아는 그런 가맹점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들은 주로 특 A급 상권의 매장을 갖고 있다가 가맹본사로부터 풍부한 혜택을 받으면서
요즘 뜨는 업종으로 전환을 하곤 합니다. 특히 가맹점 모집을 해주는 그런 영업 대행업체와 결탁해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A 브랜드가 뜨면 A 브랜드를 하지만 B 브랜드가 뜨면 영업 대행회사가 새로 뜨는 그런 해당 가맹점주를 유혹해서 새로 뜨는 가맹점으로 업종을 전환해 버리기도 합니다. 좋은 상권 입지에 가맹점을 내는 것에 목말라 있는 가맹본사들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혜택을 많이 주고 그런 A급 입지에 있는 매장들을 업종 전환시켜서 우리 브랜드 가맹점으로 유치를 하는 것이죠. 포트폴리오 전략상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은 위험합니다. 각계 전투로 모집한 개별 가맹점들은 그런 사례가 적지만 유명세를 떨치면서 전문적으로 영업 대행을 하는 회사에서 가맹점 모집을 전적으로 일임한 경우에는 유행이 지나갈 때 가맹점주들이 한꺼번에 다른 브랜드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9번째는 가맹본부의 총체적인 경영 역량 부족으로 폐점이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낮은 역량은 사소한 부실이나 관리 소홀로 드러납니다. 부실한 가맹점 관리, 가맹 본사 직원들의 잦은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은 가맹점의 관리 소홀로 나타나서 경쟁력 약화로 나타나서 폐점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유만으로 폐점이 갑자기 늘어나진 않겠지만 앞에서 예를 든 다양한 이유가 이 이유와 결합하게 되면 폐점은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비 오는 날을 위해서 맑은 날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평소에 가맹본부가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또 투자하고 노력도 해야 되겠습니다. 10번째는 가맹점 분쟁과 집단 행동이 줄폐업의 이유가 되는 경우입니다. A사의 경우 매출이 높은 가맹점이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사입을 하는 일이 있어서 가맹본사가 공문을 보내서 해지를 통보했는데요. 거기까지는 가맹점주도 본사의 행동을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그 뒤에 위약금을 물리면서 화가 난 가맹본부가 다양한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 분쟁 조정 신청도 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본사에 대해서 나쁜 정보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다른 가맹점들, 본사에 어떤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 당시에 매출이 떨어지고 있던 다른 가맹점들이 같이 행동을 해서 폐업이 줄을 잇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유사한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B사도 한 가맹점이 가맹본부와 식자재 공급 문제로 갈등을 겪었는데요. 가맹본사 사장님이 워낙 착하셔가지고 유순하게 그냥 좋은 마음으로 위약금도 물리지 않고 계약 해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가맹점주가 나가고 난 이후에 다른 가맹점을 유혹하고 자기는 또 다른 본사를 만들어서 가맹점들을 데리고 가는 바람에 가맹본사가 내분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존 가맹점들이 흔들리고 그 가맹본사는 가맹점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앞의 사례는 가맹본사가 너무 강성으로 대응을 해서 문제가 된 경우이고 뒤의 사례는 엄연히 계약이 있는데도 가맹본사가 너무 연성으로 대응하고 계약 관리를 허술하게 해서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법에 의존하고 법만 내세우는 것도 문제이지만 원칙 없이 너무 무르게 대응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단단하게 원칙과 철학을 지키되 가맹점 사업자와 공감하고 유연하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유연하게 대응하고 경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가맹점이 폐점을 하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맹 계약을 할 때 초기에 2년 그리고 1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장사가 잘 안 되는 매장이라면 1년마다 폐점을 고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개인 업소가 폐점하는 것처럼 상권의 변화, 또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 가맹점주의 건강 문제, 일신상의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가맹점주의 단순 변심 등 폐점을 야기하는 이유는 무수히 많이 있지만 앞에서 예로 든 10가지는 가맹본부가 좀 더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준비를 잘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폐점을 막는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폐점이 개점보다 많거나 개점의 3, 40%를 넘었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폐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우리 브랜드에 주로 해당하는 문제를 찾아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절대선은 가맹점의 성공입니다. 오죽하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 라고 표현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가맹점주들은 브랜드나 업종의 노하우를 사기에 앞서서 성공 그 자체를 사고 싶어 한다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도 더 쉽게 일하고 더 적게 투자하고 디자인도 아름다워야 되고 사업 전망도 뛰어나야 되고 그런 조건을 갖출수록 더 좋다는 단서를 붙여서 성공을 사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점을 고려해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관리해서 폐점이 없거나 적은 브랜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맹점 모집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돈을 쓰고 노력해도 폐점이 많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성장은 늘 제자리 걸음 할 것입니다. 폐점이 많아서 가맹점 성장을 하지 않아서 고민한 분의 상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부자비즈의 대표 컨설턴트 이경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